2024년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야, 거기 군바리들. 진골순대 국밥집에 울려 퍼진 거친 목소리가 평화로운 아침을 깨뜨렸습니다. 어른이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해? 20살 청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만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한 병사의 뺨을 때렸죠. 찰싹? 왜 그래야 했을까요? 단순한 한 그릇의 국밥이 이토록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명의 사단장이 내릴 충격적인 결단의 전주곡이었으니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김기철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가게 준비를 하는 모습에서는 20년 전 15사단 중령이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후임들이 배고픈 채로 훈련 나가면 안 되지. 기철은 혼잣말을 하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간을 맞춥니다. 벽에 걸린 15사단 부대마크 밑으로는 그의 철학이 적힌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군인은 군복 벗어도 나라 사람이다. 그래서 군복을 입은 장병들이 오면 항상 반값에 순대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새벽 6시 첫 손님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15사단 병사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정중한 인사와 함께 들어선 병사들의 얼굴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기철은 환한 미소로 맞이하며 이미 준비해둔 뜨끈한 국밥을 내어놓았어요. 많이 먹어라. 오늘 야외 훈련 나간다며? 추운 날씨에 든든히 먹고 가야지. 기철의 말에 병사들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기철의 마음은 흐뭇하기만 했죠. 그런데 기철에게는 더욱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현재 15사단 대대장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철이 형님 아들도 15사단에서 대대장하고 있다며? 정말 대단하시네요. 옆 테이블에 앉은 동네 어르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전통을 이어받아서 나라 지키고 있어요. 자랑스럽죠. 기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기철을 우리 동네 군인 아버지라며 존경했어요. 오전 7시가 되자 가게는 군인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휴가 나온 병사들, 외박 나갔던 간부들이 하나둘 들어와 따뜻한 국밥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곳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요. 한 병사의 말에 기철은 더욱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읍내를 장악하고 있는 무학파라는 조직이 기철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거든요. 특히 조직의 실세인 조만수는 기철의 행동을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군인들한테만 싸게 주니까 우리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읍내 상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야. 조만수는 부하들 앞에서 자주 불만을 토로했어요. 무학파는 오랫동안 읍내 상인들로부터 보호비를 받으며 상권을 좌지우지해 왔는데 기철만큼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거든요.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기철의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나라 지킨 애들한테 밥값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무슨 장사냐? 양심이 있어야지. 기철의 이런 말이 조만수의 귀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이를 갈았어요. 기철은 이런 시선들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끔 가게 앞을 지나가며 째려보는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눈빛도 은근히 압박하는 분위기도 모를 리 없었죠. 심지어 몇 번은 직접적인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장사 방식 좀 바꾸시는 게 어때요? 하지만 기철의 신념은 확고했어요. 내가 왜 무서워해야 하나? 20년간 나라 지켰는데 나라 지키는 애들한테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줄 정도로 비겁하지는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들이 같은 부대에서 후배들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그 후배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준호가 지휘하는 병사들인데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나? 기철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로서의 자부심과 선배로서의 책임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철은 국물 냄새가 진동하는 가게 안에서 젊은 군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벽에 걸린 15사단 부대 마크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군인 할아버지라고 적힌 병사들의 감사 편지들이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기철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조만수와 무학파의 분노가 곧 폭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폭발이 읍내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에요. 석양이 지는 가게 창가에서 기철은 내일도 변함없이 후배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어둠 속에서는 위험한 계획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진골순대 국밥집은 평소보다 더 북적거렸습니다. 주말 휴가를 나온 15사단 병사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따뜻한 국밥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김태호, 박대호, 이준성 3명의 병사는 특히 기철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용돈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싸게 먹을 수 있어서 살았어요. 20살의 김태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기철은 환한 미소로 응답했죠. 뭔 소리야?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지. 많이 먹어라. 20살의 박대호와 이준성도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아저씨 덕분에 따뜻한 밥 먹고 부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들은 모두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신병들이었지만 기철에게는 모두 소중한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진짜 괜찮으세요? 이렇게 싸게 주시면 손해 아니에요? 태호의 걱정 어린 질문에 기철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해? 너희들이 든든히 먹고 훈련받는 게 내겐 최고의 보상이야. 걱정 말고 먹어라.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조만수를 포함한 무학파 조직원 4명이었죠. 이들은 대낮부터 술에 잔뜩 취한 채로 가게 안을 휘둘러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순대국밥집이네. 조만수가 빈정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47살의 그는 읍내에서 누구나 알만한 조직원이었죠. 기철은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지만 침착하게 응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실까요? 하지만 조만수의 의도는 음식을 먹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야, 거기 군바리들. 그가 병사들을 향해 반말로 소리쳤습니다. 태호, 대호, 준성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죠. 네, 말씀하세요. 젊은 놈들이 예의가 없냐? 어른이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해? 조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병사들은 당황하며 일어나 인사했지만 조만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그게 인사야? 제대로 해봐. 기철이 나서려 했지만 조만수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야, 군대에서 뭘 배웠길래 이 모양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태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력의 태호는 뒤로 비틀거렸죠. 뭐 하는 거예요? 태호가 친구를 보호하려 나섰지만 조만수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섰어요. 야, 감히 대받아치냐? 조만수는 이번에는 태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가게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만하세요. 기철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섰습니다. 여기서 무슨 짓이에요?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조만수는 오히려 기철을 향해 돌아섰어요. 늙은이 나대지 마라. 내가 이 애들 버릇없게 키웠나? 뭐라고요? 기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20년간 군복을 입었던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었죠. 이 애들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에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조만수는 비웃으며 기철의 가슴을 거칠게 밀쳤어요. 군인? 그게 뭐 대단한 거라도 돼? 여기선 내가 왕이야, 늙은이. 기철이 뒤로 밀려나며 벽에 부딪혔을 때 벽에 걸린 15사단 부대 마크가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병사들이 기철을 부축하려 했지만 조만수의 부하들이 그들을 막았어요. 가만히 있어, 군발이들아.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죠. 다른 손님들은 무서워서 가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순대국밥집 하나 날리는 건 일도 아니야. 조만수가 협박하며 말했어요. 앞으로 군인들한테 반값으로 주는 짓 그만해. 안 그러면 가게 문 닫게 될 거야. 그의 눈빛에는 확실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성이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조만수의 부하가 그것을 빼앗았어요. 신고하려고? 그런 짓 하면 너희 부대에 찾아가서 더 큰일 낼 거야. 병사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죠. 기철은 쓰러진 채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당신들 말을 들어야 하죠? 내 가게에서 내 맘대로 장사하는 건데. 하지만 조만수는 기철의 멱살을 잡으며 더욱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늙은이 고집 부리지 마. 이 동네에서 버티려면 우리 말 들어야 해. 그러더니 태호를 향해 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태호는 얼굴에 멍이 들며 바닥에 쓰러졌죠. 그만해요. 기철이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조만수 일당은 병사들을 몇 차례 더 폭행한 후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명심해. 그들이 나간 후 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기철은 다친 병사들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죠. 미안하다, 애들아. 아저씨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만 병사들은 오히려 기철을 걱정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태호가 아픈 몸을 이끌고 기철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기철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젊은 군인들이 다쳤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날 밤 기철은 잠들 수 없었어요. 벽에 다시 걸어놓은 부대 마크를 바라보며 다짐했죠.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어둠 속에서 기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20년간 군복을 입었던 남자의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한 명의 사단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말이에요. 창밖으로는 여름밤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진골순대 국밥집 안에는 폭풍전야의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15사단으로 복귀한 김태호, 박대호, 이준성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든 채로 생활관에 들어선 그들을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야, 너희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하지만 새 병사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져서 그래. 태호가 애매하게 둘러댔지만 동료들은 쉽게 믿지 않았어요. 얼굴의 상처가 단순한 낙상으로 생긴 것 같지 않았거든요. 특히 대호의 뺨에 난 손자국은 누가 봐도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혹시 싸움이라도 했어? 아니면 누가 때렸어?
선임병의 추궁에도 3명은 계속 침묵을 지켰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상부에 보고하면 오히려 자신들이 군기문란으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외박 나가서 문제 일으켰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준성이 작은 목소리로 불안을 토로했어요. 맞아. 그러면 우리가 처벌받을 수도 있어. 대호도 고개를 끄덕였죠. 신병인 그들에게는 부대의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점심시간 부대 의무실을 찾은 태호의 상처를 본 군의관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거든요. 이 상처 어떻게 난 거야? 정말 넘어져서 생긴 거 맞아? 군의관의 예리한 질문에 태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하지만 경험 많은 군의관에게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뺨에 손바닥 자국이 생겨 누가 때린 거 아니야? 태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익명의 제보가 사단 상황실로 들어왔어요. 15사단 병사들이 읍내에서 민간인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이었죠. 제보자는 그날 순대국밥집에서 사건을 목격한 다른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용기를 낸 것이었어요. 사단 상황실은 즉시 긴급보고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이런 사안은 반드시 사단장에게 직접 보고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였거든요. 사단장님, 긴급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참모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장세진 소장은 보고를 듣고 즉시 해당 병사들을 호출했습니다. 59살의 그는 15사단에 부임한 지 2년째였지만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죠. 대호, 준성, 앞으로 나와. 사단장실에 들어선 새 병사는 떨고 있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장세진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숨기려던 병사들이었지만 사단장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사단장님, 실은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진골순대 국밥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조만수 일당의 폭행, 기철 아저씨에 대한 협박, 그리고 자신들이 당한 모욕들을 말이에요. 그놈들이 감히. 장세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너희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왜 숨겼니? 사단장의 따뜻한 위로에 병사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문제가 될까봐 무서워서. 대호의 고백에 장세진은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바보들아. 너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당당해야지. 그의 말에 병사들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장세진은 옛 전우인 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철과 장세진은 20년 전 같은 수색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동기였거든요. 기철이 중령으로 전역할 때 장세진은 대령이었고 이후 소장까지 진급한 것이었어요. 세진아, 나야. 기철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장세진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기철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어요. 세진아, 내 후임들이 폭행당했어.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가게에서 일어난 일인데 내가 막지 못했어. 미안해. 그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조만수 일당이 어떻게 병사들을 때렸는지, 자신도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말이죠. 군복 입은 애들 얼굴에 침 뱉어 세진아. 기철의 마지막 말에 장세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군인에 대한 모독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놈들이 감히 내 부하들을.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장세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놈들 내 손으로 끝내주마.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결연한 의지에 기철은 안도했어요. 세진아, 고맙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형님이 키워주신 후임들인데 이대로 넘어갈 순 없죠. 장세진은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군인을 건드린 놈들에게는 확실히 교훈을 줘야 합니다. 그의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장세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부하들이 당한 모욕을 어떻게 갚아줄 것인지, 그리고 기철 같은 군인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말이죠. 그의 눈빛에는 확실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참모장을 불러. 장세진의 명령에 부관이 즉시 움직였어요.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장세진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20년 넘게 군복을 입어온 그에게 부하들의 명예는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군인을 때린 놈들을 그냥 둘 순 없어. 어둠 속에서 그의 다짐이 울려 퍼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장세진 소장은 수색 대대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대대장, 특별 임무가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수색 대대장 김중령은 사단장의 비상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어요. 무슨 임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부하들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사건 알고 있지? 장세진의 질문에 김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장세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놈들을 그냥 둘 순 없어. 특수 임무를 수행할 정예요원을 선발해. 김중령은 사단장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명 정도 필요하십니까? 20명. 가장 훈련이 잘 된 놈들로만 골라내. 그리고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해. 장세진의 지시에 김중령은 즉시 움직였어요. 그날 오후부터 은밀한 선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색대 내에서도 가장 우수한 요원들만 따로 불러 모았죠. 특별훈련에 참가할 요원들이다. 그 어떤 내용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선발된 요원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긴장했어요.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집중적인 진압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민간인을 절대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표적만 제압하는 것이 목표다. 훈련 교관의 지시에 요원들은 완벽을 기했어요.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작전을 반복 연습했죠. 왜 갑자기 이런 훈련을 하는 거지? 요원들 사이에서는 궁금증이 커져갔지만 아무도 감히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단장이 직접 지시한 특별 임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죠. 훈련의 강도는 실전을 방불케 했어요. 금요일 저녁 장세진은 최종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밤 23시 00분 작전을 개시한다. 드디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목표는 태양룸 살롱. 우리 부하들을 폭행한 조만수 일당을 체포하는 것이 임무다. 요원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자신들의 동료가 당한 일에 대한 복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절대 과도한 폭력은 사용하지 마라. 다만 저항하면 필요한 만큼만 제압해라. 장세진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한 요원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장세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군인을 건드린 놈들을 내버려 둘 순 없다. 책임은 내가 진다. 그의 결의에 요원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23시 15사단 수색대 특수요원 20명이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부대를 나섰습니다. 밤의 어둠을 틈타 은밀하게 이동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각자 정해진 임무를 완벽히 숙지한 채 목표 지점으로 향했어요. 태양름살롱은 읍내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무학파의 본거지답게 항상 조직원들이 드나들며 위세를 부리는 곳이었죠. 평소 같으면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전 부대 집결 완료. 무전기를 통해 각 팀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장세진은 사령부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죠. 좋다. 장갑차 배치는 K200 장갑차 2대가 정문 양쪽에 대기 중입니다. 장갑차가 골목 양쪽을 막아서는 광경은 장관이었어요. 일반 시민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군 관계자들은 신속하게 주변을 통제했죠. 민간인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완벽한 작전 준비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장세진의 음성이 울려 퍼졌어요. 모든 요원들 잘 들어라. 저기 있는 놈들은 우리 동료를 때린 놈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군인이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해라. 임무 개시. 1팀이 먼저 건물 후면으로 이동했어요. 혹시 모를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2팀과 3팀은 정면 돌파를 담당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수많은 훈련의 결과였죠. 문 열어. 수색대원들이 태양름살롱 정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안에서는 조만수 일당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죠. 뭐야, 이게 무슨...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조만수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감히 여기서. 하지만 훈련된 수색대원들의 상대가 될 수 없었죠. 몇 차례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항복해. 더 이상 저항하면 다친다. 수색대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계속 저항했어요. 이 과정에서 몇몇 수색대원들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죠. 하지만 전체적인 작전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조만수가 생포되었어요. 야, 너희가 뭔데 이런 짓을. 그가 항의하려 하자 수색대원이 말했습니다. 닥쳐. 군인 때린 대가를 치러야지. 조만수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작전은 30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조만수를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무학파의 본거지는 완전히 제압되었죠. 임무 완료. 철수 준비. 장세진의 명령에 요원들은 신속하게 현장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군대가 민간 사회에 직접 개입한 전례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장세진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어떤 책임이 따르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작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5사단 수색대는 조용히 부대로 복귀했고 태양름살롱 주변에는 아직도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세진의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이제 내 부하들의 명예는 지켰다. 그의 결의는 변하지 않았어요. 설령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죠. 토요일 새벽 태양름살롱 진압 작전이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현장에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한 것이었죠. 15사단이 민간업소를 기습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이게 정말 군대가 한 일인가요?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증언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민간인들을 체포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일요일 아침 지역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15사단 민간업소 기습 진압, 군대의 월권 행위 논란. 제목들만 봐도 사건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죠. 장세진은 신문을 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여론은 예상보다 복잡하게 흘러갔어요. 일부에서는 군대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조직원들의 횡포에 맞선 정당한 행동이라고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군인들을 때린 놈들이 잘못이지 왜 군대를 비난하나? 특히 예비역들과 군 가족들 사이에서는 지지 여론이 강했어요. 우리 아들들이 폭행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사단장님이 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게 벌어졌죠. 댓글창은 서로 다른 의견들로 가득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국방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참모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장세진 소장의 행동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한 참모가 강하게 비판했어요. 군대가 민간 사회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선례가 나쁩니다. 이 말에 몇몇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인이 폭행당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순 없지 않습니까? 한 장군이 반박했어요. 우리 장병들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는 것도 지휘관의 의무입니다. 회의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배경이 있었습니다. 현재 참모총장 김대철과 장세진 사이에는 과거부터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거든요. 10년 전 진급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파벌에 속해 있었어요. 장세진은 예전부터 독선적이었어. 김참모 총장은 측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겠다. 그의 말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죠. 오랫동안 쌓인 앙금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었어요. 화요일 오후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5사단장 장세진 소장의 행동은 군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죠. 동시에 징계위원회 소집 예고도 함께 발표되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15사단 내부는 술렁거렸습니다. 사단장님이 징계를 받는다고? 장병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특히 그날 폭행당했던 김태호, 박대호, 이준성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사단장님이 처벌받는 거야? 태호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냥 참을 걸 그랬나. 하지만 동료들은 그를 위로했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조직원들이 잘못한 거지. 기철도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요. 당한 건 우리 애들인데 왜 벌은 사단장이 받아야 하나? 그는 순대국밥집에서 혼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 수요일 정식으로 징계 통보가 내려졌어요. 15사단장 장세진 소장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 공문을 받은 장세진은 담담했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예상했던 결과야. 하지만 부하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수색대 요원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인데 왜 사단장님만 처벌받아? 우리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충성심과 죄책감이 뒤섞였죠. 진정해라. 장세진이 그들을 달랬어요. 내가 명령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당연해. 너희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야. 하지만 부하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목요일 기철이 장세진을 찾아왔어요. 세진아, 미안해. 나 때문에. 기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장세진은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왜 미안해 하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군복을 벗게 생겼잖아. 기철의 걱정에 장세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군복을 벗는다고 해서 정신까지 벗는 건 아니에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찬모 총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라이벌을 제거하려 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군부를 빌미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했죠. 금요일 저녁 징계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장세진 소장 전역 처리. 20년 넘게 군복을 입었던 그의 군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 부하들을 지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장세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었어요. 오히려 더 큰 파장의 시작이었죠. 한편 온라인에서는 장세진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병사를 지킨 진짜 사단장이다. 왜 잘한 사람을 처벌하나? 여론의 흐름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했고 정의가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장세진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들이었죠. 토요일 아침 기철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장세진이 전역 처리된다는 소식을 듣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였죠.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세진이를 위해 뭔가 해야 해. 그는 예비역 동문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김중영? 나 기철이야. 전화를 받은 예비역들은 기철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장세진 소장 알지? 우리를 위해 희생당했어. 도와줄 수 없을까? 하나둘씩 연락을 받은 예비역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분노했어요. 일요일 오후 철원 읍내 한 카페에서 긴급 모임이 열렸습니다. 15사단 출신 예비역 10여 명이 모였죠. 우리가 뭔가 해야 해. 장세진 소장은 잘못이 없어. 기철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진실을 알려야 해. 한 예비역이 제안했어요. 언론에서는 군대가 월권했다고만 하지 정작 우리 후배들이 왜 폭행당했는지는 제대로 말하지 않잖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사실을 정확히 알려야 해. 그들은 15사단 장병 수호회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기철이 회장을 맡고 각자 역할을 분담했죠. 우리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말하자. 그들의 결의는 확고했어요. 월요일 기철은 지역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취재진도 회의적이었지만 기철의 진정성에 마음이 움직였죠. 어떤 진실을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우리 후배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뉴스에 기철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어요. 저는 20년간 15사단에서 복무했던 김기철입니다. 그는 차근차근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조만수 일당이 어떻게 군인들을 폭행했는지, 자신이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말이죠. 장세진 소장님은 자신의 부하들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기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군인을 때린 놈들은 처벌받지 않고 군인을 지킨 사람이 벌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그의 호소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영상은 곧바로 유튜브에 올라갔고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병사를 지킨 사단장이라는 제목으로 공유되면서 조회수가 급격히 증가했죠. 댓글들도 대부분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사단장이 진짜 사단장이다. 왜 잘한 사람을 처벌하나? 수요일 예비역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예비역들이 소식을 듣고 지지 성명을 발표했죠. 장세진 소장의 처분 철회를 요구한다. 군인의 명예를 지킨 지휘관을 지지한다. 성명서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목요일에는 군 가족들이 나섰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맞았는데도 참아야 하나요?
한 어머니의 호소가 방송에 나왔어요. 장세진 사단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안심이 됐는데 이렇게 내치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까요? 금요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답변에 곤란해했죠.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원칙만 따지면 군인들은 맞아도 참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같은 시각 15사단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색대 요원들이 먼저 움직였죠.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 작전에 참여했던 요원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우리를 위해 저런 일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어. 한 상사가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진실을 증언하자. 우리가 직접 나서서 말하는 거야. 그들의 결의가 모아졌습니다. 토요일 수색대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그날 작전에 참여한 당사자들입니다. 대표로 나선 한 중사가 말했습니다. 사단장님은 우리에게 절대 과도한 폭력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 동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폭행당한 게 민간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요원이 질문을 던졌어요. 경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처벌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인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는 건가요? 그들의 호소는 강력했어요. 일요일 온라인에서는 서명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장세진 소장 처분 철회 요구 청원에 하루 만에 10만 명이 참여했죠. 이런 지휘관이 진짜 지휘관이다. 우리 군대에 필요한 사람이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예비역들의 집회도 열렸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예비역들이 장세진을 지지한다. 군인도 국민이다 구호를 외쳤죠. 집회에는 군 가족들도 함께했어요. 우리 아들들을 지켜준 분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월요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장세진 소장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70%가 옳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30대와 예비역층에서는 80% 이상이 지지했죠. 화요일 국회에서 특별 논의가 예정되었어요. 군인의 인권과 명예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열리기로 한 것이죠. 각계각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장세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내가 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내 부하들은 지켰으니까. 그의 신념은 여전히 확고했어요. 기철은 매일 늘어나는 지지 여론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세진아, 봐라.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고 있어.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정치권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국회 국정감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장세진 사건을 둘러싼 특별 질의가 시작된 것이죠. 국방부 장관, 답변하시오. 군인이 폭행당해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야당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군대가 민간에 개입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조직원들이 경찰 무서워하던가요?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15사단에서는 장세진의 마지막 근무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저녁 처리되었지만 형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었거든요. 부하들은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사단장님이 떠나시는 거야? 목요일 아침 장세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단장실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책상 위에는 이미 짐을 정리할 상자들이 놓여 있었죠. 20년 넘게 모은 추억들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군. 그는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단장님, 참모장이 들어왔어요. 언론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하겠다. 지금은 조용히 떠나는 게 좋겠어. 그의 선택은 신중했어요. 하지만 부하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수색대 요원들이 사단장실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단장님을 그냥 보낼 순 없어. 우리라도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드려야지. 그들의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장세진의 저녁식 날이었어요. 공식 행사는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지만 15사단 장병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새벽부터 수색대원 200명이 사단장실 앞 광장에 정렬해서 서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른 부대원들도 하나둘씩 나와 구경했어요. 곧 전 사단이 들썩거렸죠. 수색대가 뭔가 준비한 것 같은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오전 10시 장세진이 사단장실에서 나왔어요. 그 순간 200명의 수색대원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께 경례. 우렁찬 구령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죠. 장세진은 깜짝 놀라며 그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장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표로 나선 수색대대장이 앞으로 나왔죠. 사단장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사단장님께서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보낼 순 없습니다. 수색대대장의 말에 다른 요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단장님은 저희의 자랑입니다. 그들의 진심이 전해져 왔습니다. 장세진은 감동했지만 걱정도 되었어요. 여러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은. 하지만 요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저희는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장세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죠. 장병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총을 든 존재가 아닙니다. 장세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광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장세진은 계속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포기하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의 뒤에는 가족이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키려다 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장세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국민을 사랑하고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어 주십시오. 장세진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광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때 한 병사가 외쳤습니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곧이어 다른 병사들도 따라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한 한 병사가 즉시 유튜브에 업로드했어요. 병사를 지킨 사단장의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이었죠.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지휘관이 진짜 지휘관이다. 왜 이런 분을 내쫓나? 감동적이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100만을 넘어섰죠. 오후에는 언론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단장의 마지막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장세진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것뿐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전혀요.
제 부하들을 지켰으니까요. 장세진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군인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전역하는 사단장의 마지막 연설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사마다 장세진의 연설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줬죠.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이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장세진 소장을 지지하고 있어. 정치인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밤 10시 뉴스에서는 특별 속보가 나왔어요. 조만수 일당 전원 구속 기소. 무학파 조직 완전 해체. 검찰이 뒤늦게 강력한 수사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읍내 조직 세력 일소. 장세진 사단장 사건이 계기되어 언론은 이 결과를 크게 보도했어요. 적어도 정의는 실현된 것이었죠. 장세진은 이 소식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목표는 달성했구나.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변화의 시작이었죠.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장세진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고 진실은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경례가 새로운 희망의 신호탄이 되고 있었어요. 2달 후 철원 읍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학파가 완전히 사라진 후 상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돌아왔죠. 이제야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겠어. 오랫동안 보호비에 시달렸던 상인들은 해방감을 느꼈어요. 진골순대 국밥집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기철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장세진 사단장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그 유명한 순대국밥집이에요? 서울에서 온 한 가족이 물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꼭 와보고 싶었어요. 기철은 환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뜨끈한 국밥 드세요. 벽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장세진이 마지막 연설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명예사단장 장세진이라고 적힌 명패가 있었습니다. 기철이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저 사진 속 분이 장세진 사단장님이에요? 손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우리 후배들을 지켜준 군인입니다. 기철의 대답에는 여전히 자부심이 가득했죠. 김태호, 박대호, 이준성도 여전히 단골 손님이었어요. 이제는 상급자가 된 그들이지만 기철에 대한 감사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밝은 인사와 함께 들어서는 그들을 보면 기철은 흐뭇했어요. 많이 컸네, 우리 애들. 기철이 국밥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후임들 잘 챙기고 있지? 네, 아저씨께 배운 대로 후임들 잘 돌보고 있어요. 태호의 대답에 기철은 만족스러워했죠. 한편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군인 인권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군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었거든요. 장세진 사건이 계기가 된 것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자는 국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법안의 핵심 조항이었습니다. 군인도 엄연한 국민이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3달 후 철원 읍내 중앙공원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시민들과 예비역들이 모금으로 만든 것이었죠. 기념비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자는 국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철은 물론이고 15사단 장병들, 예비역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참석했죠. 모두의 마음속에는 장세진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어요. 이 기념비는
장세진 소장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기철이 제막살을 했어요. 그분은 자신의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세진도 초대받아 참석했어요. 민간인 복장을 한 그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죠. 과분한 대접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단장님, 예전 부하들이 그를 부르며 달려왔어요. 수색대 요원들이었죠. 사단장님, 건강하시죠? 요즘 뭐하고 계세요? 그들의 관심과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해. 장세진은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군인의 본분을 잊지 말고 서로 아끼며 복무해라. 그의 당부는 여전히 진심이었습니다. 기념비 제막 후 모든 사람들이 진골순대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기철은 이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죠. 오늘은 모든 분들께 무료로 대접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가게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현역 군인들, 예비역들,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따뜻한 국밥을 나눠 먹었죠. 계급도 나이도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키려던 것이야. 장세진이 기철에게 말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모습 말이야. 기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 세진아.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기철과 장세진은 둘만 남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후회하지 않니? 기철의 질문에 장세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보람을 느껴요. 앞으로 뭘 할 거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군인들을 위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장세진의 대답에서 새로운 각오가 느껴졌어요. 전역 장병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거나 상담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몇 주 후 장세진은 정말로 전역군인 지원센터를 설립했어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전역 군인들을 돕는 일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1년 후 진골순대 국밥집에는 여전히 군인들이 줄을 섰어요. 기철은 변함없이 반값에 국밥을 내어주며 그들을 아꼈죠. 벽에 걸린 장세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진이가 지키려던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젊은 군인들이 뜨거운 국밥을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장세진도 가끔 가게를 찾았습니다. 후배들과 함께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의 모습에서는 평안함이 느껴졌죠.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후배들의 인사에 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야. 서로 지켜주는 게 당연하지. 그의 말처럼 진골순대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군인들의 따뜻한 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기철은 가게 문을 닫으며 벽에 걸린 명패를 바라봤어요. 명예사단장 장세진. 그 글씨가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사진 속 장세진은 여전히 단호한 눈빛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세진아. 기철의 작은 인사에 마치 대답하듯 석양이 더욱 붉게 물들었어요. 한 그릇의 순대국밥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사랑은 계속되었으며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장세진 사단장처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용기, 그리고 기철 아저씨처럼 묵묵히 후배들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옳은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